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객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단 작성을 다 하고 손을 놨으나 계속 명단이 나오죠. 그럴 때 잊지 말고 그게 정말 소중한 거잖아. 잊지 말고 꼭 추가로 기록을 하시고 노트에 쓴 것만이 진짜 나의 사람이 되는 명단이라는 거 이거는 전해 내려오는 성공의 확신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을 정말 소중하게 그동안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품 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쓴다. 이거는 사용이죠. 애용이 아니라. 그러면 왜 제품을 애용해야 되느냐? 이 비즈니스에 내가 와이암의 인생을 어떻게 보다 나은 삶으로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우리가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힌트가 잘 안 맞았나 봐요. 이제 맞아요? 그렇다면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수익이 창출이 돼야 돼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고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수익이 발생을 될까? 사람이 많다고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혼자 열심히 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막 팔아제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입을 발생시키는 매체는요,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아셔야 돼. 근데 알기 전에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쓰면은 소비자죠. 돈을 벌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용이라는 건 내가 CEO로서 나의 유통이 되는, 내게 비즈니스로 유통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체험도 해보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 배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 그리고 이 제품의 내용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학습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쓴다 이게 아니에요. 애용을 한다. 이거는 공부하면서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계속 느낌을 가지면서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쓸 때는 관심을 가지고 나는 CEO로서 내가 취급하는 이 아이템들을 어떤가 하고 정말 면밀히 꼼꼼하게 체험하면서 써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제품의 체험에 대한 감동과 배경 스토리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확고한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하면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소비자들도 제품의 전문가한테 쓰고 싶지 그냥 이거 좋으니까 써봐 누가 좋대 이런 사람한테 쓰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써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전문가가 된다 이거는 모든 제품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품 초이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파트의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한번 공부하고 그걸 먼저 체험해보고 써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이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요. 혼자 쓰고 혼자 공부한 것과 다르게 전달을 했을 때 말로 내뱉었을 때 내 경험을 나누었을 때는요 엄청난 파워로 전문가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없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느끼면서 말하면서 써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됐을 때에는 소비자들에게 내가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들도요 이 제품을 학습하면서 쓰는 거지 그냥은 쓸 때 큰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전문가가 되면서 내가 배운 대로 소비자를 학습시키면서 이 제품을 그도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그가 감동하고 학습하면서 쓴다면 그렇다면 더 많은 제품들을 그 한 사람이 계속 넓혀서 쓰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또 소개를 해줄 거고. 그래서 내가 제품을 어떻게 애용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내가 애용했기 때문에 감동이 달라요. 그러면 말을 안 해도, 시키지 않아도요, 자꾸 구정 광고를 하게 돼요. 구정 광고로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높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도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사용 후기 보시고 믿어서 사시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것을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요, 이들이 내가 느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구정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구정 광고를 한 게 내가 수입으로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해보고 애용해보고 써보고 공부해보지 않고는 구정 광고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정 광고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애용하면서 감동을 한 걸 즉시 길게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오늘은 치약을 써봤어. 그랬더니 이런 느낌, 이런 감동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또 하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일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서 간결하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일 때는 치약을 쓰면서 뭐가 좋았냐면 제가 점심시간에 양치를 하면요, 잇몸이 굉장히 약해서 풍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잇몸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일 때, 그럴 때 선생님들이 다 양치 끝난 다음에 저 혼자 가서 해요. 그게 부끄러웠어요. 저 혼자 양치를 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소비자일 때 이 제품을 써보니까 잇몸에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따로 양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이 뭐지? 되게 좋다. 감동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피가 안 나고 좋으네, 이거 왜 피가 안 나와서 좋다, 이거 외에는 이제 없었던 거죠, 소비자일 때는. 근데 사업자가 되고 나서 이 제품을 공부해 보니까요, 왜 감동인지, 왜 좋은지, 왜 피가 안 나오는지, 이건 어떤 양을 가지고 단가가 얼마나 싼지, 이 입자는 어떤 건지요, 이런 걸 공부하고 나니까 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써보니까 좋아, 써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창출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추어들은 돈을 내고 배우는 거고 벌지는 못해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쓰려고 구매해서 사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애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듀서로서 컨슈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쓰는 게 완전 달라지겠죠. 소비하면서 돈을 쓰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우리는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초이스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 제품을, 저는 이제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제품을 쓸 건지 그 제품을 일단 초이스 먼저, 제품 선별을 해요. 그리고 쓸 제품을 초이스를 읽어봐라. 그리고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나오죠, 제품들이. 그런 것을 보아라. 그리고 나서 써라.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봐라. 그러면은 완전 느낌이 다르고요. 즉시 체험과 함께 이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거가 되는 거죠. 처음 쓸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상해지거든. 쓰던 걸 내가 제품 공부를 해보고 이거보다는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써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제품 공부를 또 해보고 이러면요, 그 즉시 안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하게 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대충 우르륵보다는 내가 쓸 것을 결정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초이스 먼저 보고 사용해보고 또 초이스 보고 아카데미 보고 궁금한 거는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제 뭐가 먼저 전제가 되느냐? 이 제품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왜? 아니면 안 만들죠. 반품을 해야 되는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없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아예 이걸 생산 안 해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느낌이 별로 없어도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감동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이걸 감동을 못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안 권할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로 한번 볼까요? 뭘까요? 그건 나의 경험이고 내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그렇지 않다면 이 제품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저는 이거 못 전하겠어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전해봐. 그러면 저는 이거 못 전하겠어요. 왜? 저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보지 않는 굉장히 작게 보는 거 아닐까. 왜? 내가 나 같은 사람 아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폭을 좀 확 넓혀갖고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나랑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품은요 100% 애용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취급 안 할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100% 애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죠. 100% 애용하려면 뭐 몇 달이 걸릴 거예요.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구매력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5군데 군별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골고루 뉴트리라이트에선 내가 뭘 체험해 봐야지, 아티스트에서는 어떤 걸 해야지, 이렇게 골고루 군별로 뽑아가지고 체험을 해보세요. 자, 이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아메이 제품을 사다가 쓴다? 이런 차원인지, 어차피 내가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아메이 걸로 쓰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 차원인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안 써야 될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써,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필품을 쓰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내 비즈니스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생필품을 바꿔서 쓰는 거지. 그럴 때에 소비자들은 그러면 돈 안 버는데 어떻게 바꿔 쓸까요? 그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바꿔 씁니다. 돈벌이하고 상관도 없이.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우리는 언제 100% 애용할 거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의 그 소득의 수익과 지출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내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할 거를 좀 딜레이를 시키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이걸 너무 많이 사놨어, 타사 제품. 그래서 이걸 다 쓰고 내가 바꿔 써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에서 본다면 이걸 다 쓰기 전까지는 나는 아메이 제품을 체험 못해요. 그러면 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이 제품은 내가 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내 아이템에서 줄어드는 거죠. 내 비즈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쓰는 걸 미룬다는 건요, 내 사업의 수입의 소득을 미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이 진행되고 멀리 보셔야 된다고. 그렇다면은 이 제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버리라고 못하죠. 뭐 집들이 하느라고 뭐가 잔뜩 들어왔다는 거예요. 슈퍼 가서 바꿔라, 다른 걸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바꿔주는 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러죠. 그냥 아깝다면 놔뒀다가 아메이 제품을 쓰고 나서 다시 이 제품을 써봐라. 그러면 체험 확실하게 비교가 돼요. 확실하게 비교가 돼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처분할걸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우리 뭐 경피독 이런 거 공부하면 이런 것을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갖다 주면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죠. 아메이 제품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사다 쓰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갖다 드려라.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품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딜레이 한다는 것은 사업에 내 소득을 미루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은요, 스폰서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제품은 똑같아. 스폰서도 나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구매해서 쓴다야.
신제품 교육은 반드시 내가 듣는다예요.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직접 듣는다. 본사에서 신제품이 나올 때만 아주 명확하게 배경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성분이고 뭐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두 번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반드시 신제품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뭐 우리 스폰서가 알려주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너십을 가지고 가셔야지 이 사업이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해선 반드시 구매를 내가 먼저 해본다. 신제품 공부는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우리가 제품을 쓰다 보면 다달이 사야 될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계획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달에 딱 예정을 해보니까 이런 생필품들이 떨어지게 생겼네. 또는 계획하에 내가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사기로 했어. 그러면 그거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월 초에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달리기를 할 때 선수들 보세요. 스타트를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가고 본인이 앞서서 갈 때는요, 힘이 덜 들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내려고 하는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걸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월초에 구매를 한다는 거는 PB가 내가 필요한 게 그냥 한꺼번에 팍 올라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이 모두 다 월초에 필요한 것을 딱 샀다. 그럼 PB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한 것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과 이런 것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힘이 나와요. 근데 이번 달에 목표가 뭐야? 했는데 그게 월 말에 구매를 했어.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어느 정도 포기하다가 조금 수정을 했다가 막 이러다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차피 사야 될 거라면 월 초에 구매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품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초이스에다가 자기만의 초이스를 갖고 계셔요. 그 초이스에다가 제품 공부하는 거 다 적고 그 제품에다가 내가 쓴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쓰는 걸 다 제품을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애용하고 있나가 나타날 거예요. 대부분 100% 애용하는 시점이 SP가 되는 시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SP를 빨리 가고 싶다면 빨리 전 제품 애용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오디오 들어봐도 다 경험이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제품을 애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나면 사람들한테 전할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좋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논리적으로 전달을 하세요. 너무 좋아 이러면 들을 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냥 그 태도가 안 좋잖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내가 썼는데 예전에 이랬는데 이걸 쓰면서 이래서 이렇게 좋았어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게. 그리고 또 내가 쓴 경험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경험이 나한테 계속 모여요. 그러면 그중에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10명의 소비자가 있다면 10명 거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그중에 임팩트한 것 또는 이 사람 형편에 이 사람 상황에 맞는 것 두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좋고 그 10가지를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세 가지를 던졌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그 소비자가 나한테 전했던 말이 있으면 그거 풀어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 몇 가지를 해주는 게 그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단을 작성했고 내가 제품도 써보니까 이제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막 이거를 빨리 날이 밝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심정은 막 그래. 근데 이제 또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을 일단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남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 초청은 어떤 초대, 교육장의 초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남과 초청. 그러면 이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명단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명단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일상생활, 아메이를 안 해도 일상 속에서 계속 만나던 사람들이에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일상 속에서 계속 만났는데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과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내일은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는 나의 계획 속에서 만나는 게 다를 뿐이에요. 내내 똑같이 만나던 사람이고 똑같이 일상에서 지내던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아메이를 전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나 두려움 없이 내가 좋은 것을 그에게 알려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아메이를 만났을 때 여기까지 오기는, 제품을 애용해 보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메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해보기로 한 거고, 애용을 하면서 느껴보고, 그래서 나도 내가 느낀 것처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인 걸 느낀 것처럼, 내가 추가 수입을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해외여행이 가고 싶은 것처럼, 내가 상속에 깜짝 놀란 것처럼 다 그럴 거라는 거지. 나의 지인들이. 그거를 내가 전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당당할 수 있겠어요? 너에게 내가 제품을 팔라고 만나, 이 느낌으로 만나세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내가 또 동일시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아메 한다니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 그렇죠? 왜? 네가 한다니까 내가 뭘 사야 되나? 막 이런 거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입장이지. 내 입장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은 마음을 갖는, 그건 아니에요. 서로 입장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그는. 근데 그의 부담을 내가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딱 커트를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느낀 것처럼 너에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알려줘요? 내 시간을 내가 너한테 쓰는 거잖아. 그리고 내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너한테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이거는 무조건 정립을 해놓고 만나셔야 돼. 제가 날 보고 팔러 왔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립을 해놓고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아메이를 우리는 사업으로 하는 거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메이를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쁜 건가요? 내가 너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고, 내가 너에게 이 제품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나의 목적에 의해서 그가 유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업을 목적으로 만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대로 아메이 정보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그거는 좀 조절을 하셔야죠.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나한테 아메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할애되는 시간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비를 내가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도 꿈을 실현하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도구를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대신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 그냥 뭐 쬐끄만한 소리로 좋은 것 같고, 내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 눈에 불을 켜고. 그 에너지에 이 사람들이 자력이 돼서 빨리 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건데 어떻게 만남을 가질 거냐는 거죠. 방법은 뭐 톡으로 만나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전화로 만나자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주로 전화를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인들과 늘 소통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톡으로 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나는 목소리로 해라. 왜냐하면 톡과 문자는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를 갖고 하면요, 그냥 서로 핑퐁 핑퐁 주고받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따뜻하게, 기분 굉장히 반갑게, 사랑스럽게, 즐겁게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만나자, 요즘 나 바쁘지만 뭐 어떻고, 이러면서 잘 지냈어? 이러면서 안부 물어보면서 만나자고,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하면 그가 거절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전화하기 전에요, 어떤 내용으로 내가 전화를 할까는 조금 머릿속에 짜놔야 돼요. 왜? 얘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얘는 늘 뭐 수요일 날 뭐를 하더라, 뭐를 배우더라, 뭐 아이를 케어하러 뭐 다니더라,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좀 치밀하게 생각하고 나서 얘한테는 언제 약속을 잡아야지라는 것을 대충 놔두고 그리고 전화를 하셔요. 그냥 전화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을 끄는데 뭔가 핵심을 못 잡아내요. 그러면 서로 전화하는 걸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약속을 잡기 위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에너지 있게, 그리고 미리 치밀하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언제 보자고 해야지, 이런 거. 그리고 걔가 좋아하는 커피숍이 어딘지 알면 그것까지 미리 딱, 야, 너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 그렇죠? 아니면 내가 요즘 최근에 가본 커피숍이 너무 괜찮은 데가 있어,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거기 가서 네 생각 나더라, 뭐 이런 얘기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나면 좋겠고요. 초대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만남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약속은 뭐냐 하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날짜와 시간과 장소, 이 세 개가 모두 결정된 것만 약속이에요. 언제 보지 뭐, 이거는 약속 아니야. 내일 볼까? 그래, 내일 만나, 이거 약속 아니에요. 날짜와 시간과 명확하게 장소까지 결정하셔야 돼요. 장소가 결정 안 되면 이것도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장소까지 약속을 잡는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로 미팅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뭐 만나서 사전에 뭐를 하고 이것보다는 정말 오늘 이 사람 강의를 내가 이 사람을 꼭 초대를 하고 싶다, 이렇다면은 전화로 미팅을 초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멘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초대할 거냐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메모를 좀 해놨다가 그런 걸 보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할 때 항상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전화하셔야 돼요. 그와 지금 약속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런 거를 메모를 하셔야 돼. 얘가 요즘 강아지가 아파서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구나,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강아지 아프다고, 강아지 이름 뭔지 메모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요 내용을 피해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약속이 잡히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객 명단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하고 약속이 안 잡혀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있는 집은 아니에요. 애들이 없으면 집 괜찮아요. 그렇다고 카페에서는 막 이렇게 하이톤으로 목소리 내서 막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차 안에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조용한 나만의 공간에서 전화하는 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있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복장을 입고 전화를 하셔야 돼. 그거 안 봐도. 그거는 정말 달라요. 비즈니스 복장을 다 입고 전화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건요, 이게 자세고 태도고 분위기고 마인드고 텔레파시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자세로 전화를 하고 반드시 메모하면서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고객관리 노트 펴놓고 보면서 메모지 포스트잇 딱 붙여놓고 하면서 이러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지냐 하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의 약속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내 하루의 스케줄, 일주일의 스케줄이요 굉장히 잘 잡혀요.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 그래서 전화는 반드시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하는 거는 서로에게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전화 안 받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맥없이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했으면 유쾌하게, 그에게 뭔가 좋게, 에너지 있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수다처럼 전화하지 마시고 만나서 수다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화로는 설명 안 하는 거 아시죠? 전화로 설명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목소리만 전달이 되고요. 내 표정이나 내 마음의 에너지나 이런 어떤 태도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가 상상하는 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설명을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의 아메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약속만 하고 만나서 아메이는 전달을 하겠다.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저는 경험에 의해서 정말 지금도 변함없는데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밥을 먹으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후원할 때 식사 약속을 했는데 완전 꽝이더라고. 밥 먹고 나니까 1시간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벌써 나른해지는 거예요. 차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이미 목구멍은 찼고 눈은 감기고 이런 상황이더라고. 그런데 나는 어느새 2-3시간을 써버렸네. 그 사람은 나한테 2-3시간을 나를 만났고 아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죠. 후원 못했어요. 그래서 딱 한 번에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밥을 먹으면서 후원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먹느라고 또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차라리 차 식사를 먼저 하고 후원이 싹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퇴근한 사람을 붙들고 배고픈데 후원을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이것도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좀 잘 짜고 조금 차를 마시면서 요기할 수 있는 거를 좀 놓고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밥 먹으면서 후원하는 거는 정말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넣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잘 맞추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떤 걸 전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렇죠? 나 오늘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야지.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지 하고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떤 걸 이야기하던 간에 why 아메이가 들어가셔야죠. 내가 왜 아메이를 하게 됐냐면 이거는 모두 다 길을 쫑긋거려요. 네가 왜 아메이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모두 다 길을 열어요. 아메이가 이렇고 저렇고 아메이 제품이 이러저고 이거는 안 열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관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Y 아메이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 어떻게? 기승전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그 아메이가 아니었었는데 아메이가 좋아진 거, 신뢰하게 된 거, 그리고 지금 왜 내가 아메이를 어떤 목표와 계획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굉장히 그건 짧을 수 있어요. 3분이어도 되고 5분이어도 되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주절 수다 떨듯이 얘기하시면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Y 아메를 한번 써보세요. 스토리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좀 수정을 하셔요. 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작가가 썼는데 주저리 썼으면 읽고 싶을까요? 뭔가 핵심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책을 읽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와이 아메이가 그냥 수다 떨듯 주절주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아메이를 하게 됐어. 이러면요 그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아메이는 분명히 이걸 하게 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써보는데 정말 이걸 아름답게 동기부여되게 멋지게 좀 수정을 하시라는 거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좀 잘 꾸며가지고 그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리더들 보세요. 모두 다 Y 아메이는 똑같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한테 전달을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런 Y 아메이는 좀 멋지게 자극이 될 수 있게끔 뭔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해보자.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 아메이와 사업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해도 좋죠. 그들이 너 뭐 만약에 너는 뭐 꿈이 뭐니? 아니면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오면 매달 그럼 뭐 하고 싶어? 만약에 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호기심이죠. 그렇죠? 생각도 안 해본 얘기지만 우리가 리드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좀 유발해 본다든가 또는 고민되는 것들이 많아요. 생활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고민되는 게 우리 제품으로 너무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살펴봐요. 이 사람이 무엇이 고민일까? 그러면 세제 쪽이든가 화장품 쪽이든가 건강 쪽이든가 그 집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품으로 전달이 됩니다. 고민은 제품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남을 갖는 방법 전화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정말 잘 준비를 해갖고 가셔야 돼요. 소중하게 만났고 소중하게 나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감동 주지 않고 오해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두 번, 세 번 만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한 명에게 약속을 잡았다면 오로지 100% 에너지를 그 한 명에게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하고 떠나기 전부터죠.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고 이건 내 비즈니스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할 거고 이 준비된 내용을 갖고 어떻게 전달할 거고 그 사람 앞에 와서는 이거 다 준비된 거를 정말로 에너지를 넣어서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뭐 이렇게 가감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진실되게 하는 그 자체가요. 우리는 정말 정말 좋아. 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진실되게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전달을 한다면요. 분명히 뭔지 못 알아들어도 나의 에너지는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에너지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얌전하게 겸손하게 쭈뼛쭈뼛 살살 이래서 두 번째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초청을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제품 애용을 했어. 내 고객 명단대로 만남과 초청을 하면서 계속 만나고 있어. 이러면 이제 드디어 나에게 소비자 클럽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 소비자 클럽도 내가 목표를 딱 가져야 돼. 그냥 이렇게 그냥 찌질하게 내가 뭘 얘기 하나 했더니 하나 쓰고 이런 사람 말고요. 내가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해서 그걸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는 사람들, 환경에 관심 있고 건강에 관심 있고 뭔가 품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제품에 모두 다 애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넓혀 쓰는 이런 애용자를요, 내가 목표를 잡는 거야. 15명에서 20명을 만들겠다. 소비자 만들기는 쉽잖아요. 내가 제품 애용을 했고 제품 공부도 했고, 그렇죠? 어려운 제품은 스폰서랑 같이 가도 되고. 근데 그들이 스폰서가 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들을 내 사람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스폰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목표는 내가 애용자 15에서 20명을 만든다야. 이걸 언제까지 만들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스케줄이고 속도예요. 내가 사람을 명단을 만나면 사람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애용자가 15명에서 20명을 내가 갖고 있는 명단에서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단들을 계속 돌고 만나다 보면 그 중에 15명, 20명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계속 고객관리 노트에다가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메모를 하셔요. 제가 처음에 소비자 고객관리 노트를요 정말 철저히 썼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인정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쓰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션 주세요 하면은 네, 저는 이래요. 무슨 로션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도 돼. 왜? 그 사람의 노트를 보면 무슨 로션인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로션이 그 사람들은요 화장품 로션도 그냥 로션 달라 그래요. 근데 내가 GNH 바디로션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잖아. 그가 뭔 얘기한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고객관리 노트를 처음에는 꼭 쓰셔야 돼요. 거기에 별걸 다 쓰죠. 이 사람한테 무슨 오디오를 줬다.
이 사람한테 무슨 책을 줬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선물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줬다. 막 이런 거 다 적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성이고 내 사업에 대한 정성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정성이에요. 그 적는 거 시간이 제가 부업으로 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저는 마무리가 오늘 있었던 수첩에다가 늘 어디서든 수첩이 딱 손에 잡히는 곳에 놔둬요. 스케줄 수첩, 그 소비자 관리 수첩은. 그리고 막 써놔요. 거기다가 수첩에다 그냥 일렬로 막 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집에 와서 고객관리 노트에다가 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 다 옮겨 적는 것을 하룻밤에 오늘 해고 책 읽고 자는 게 저의 그 탱커와 실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였어. 하루의 마무리. 그러니까 그걸 써야 될 때 힘들고 좀 미뤘다가 다음에 할까 이럴 때도 있어요. 며칠 밀리면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메모는 막 할 때 내가 알아듣게 메모했으나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의 할 일을 하고 잠을 잔다지 나 몇 시에 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할 일을 완성해야지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의 할 일은 내일 나갈 때 필요한 준비물까지 해놓는 게 할 일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걸 해도 되겠죠. 밤늦게 자는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패턴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시간에 자기 거를 마무리하는 것이 다시 하루를 출발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그게 매일 쌓이고 누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작은 시간들이 모여가지고요. 엄청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용자를 15명, 20명을 만드는데 선택과 집중. 애용자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가 달라고 하는 걸 주는 것이 애용자 만들기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제품이 한 5가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정말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 제품만은 소개할 거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세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거 써야 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이거 써야만 해. 이런 제품. 그러면 그에게 만났을 때 그가 뭘 달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나는 무조건 그 제품을 전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게 제품이 전달됐다면 그 다음엔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갈지는 또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어떤 제품이 뭐 계절에 따라서 또는 뭐 온도에 따라서 어떤 황사 현상에 따라서 아니면 뭐 요즘 어떤 이런 면역 시스템에 따라서 뭔가가 있죠. 그 이슈 될 만한 것들을 이번 달에 나의 선택된 제품으로 딱 결정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제품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업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왜? 그냥 똑같은 걸 똑같이 준비해서 똑같이 모두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굉장히 내가 전문가로 들려요. 왜? 나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게 다 갖춰져 있어. 내가 이번 달에 더블X를 전하겠어 했으면 더블X에 대해서 다 갖춰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나는 완전 그 제품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문가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그 달에 또는 그 주에 내가 선택과 제품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뭔가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가 지금 당장 안 사도 돼요. 그러나 그는 이걸 알아듣고 언젠가 나한테 또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도 좋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분명히 15명, 20명 애용자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소비자를 만날 때 우리가 일단은 예상 명단을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 명단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만나서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보다 200명보다 훨씬 줄어든 숫자가 나의 소비자가 되겠죠. 이미 뭐 다른 데서 회원일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거절하는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소비자 중에서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이 안 되고 소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회원이 되어서 소비를 하는데 나랑 계속 접촉하고 만나려면 결국은 제품이 들어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회원이 됐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내가 후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사업 파트너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도구로, 어떤 진도로 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내가 스케줄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알아듣고 초대를 해서 알아들었던, 내가 슈도 플랜을 해서 알아들었던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되는 거죠. 나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할 사람이죠.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는 어떤 궤도에 올라오는 코어 리더가 그 중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명단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10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코어 리더까지 몇 명이 올라갈까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은요, 내 태도에서 다 나와요. 그가 알아들어. 아,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정성껏 얘기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아메이를 정말 정성껏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평가를 해요. 나 정성껏 하고 있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이든 굉장히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람은요, 일주일에 2-3번을 만나도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간격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걸 거부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놓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2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나의 그 만남의 규칙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날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달아. 네가 매번 나한테 이때 오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의 규칙성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속하세요. 아니라고 해도, 내가 피곤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이왕 만났으니까 적극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잡을 때도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만나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미팅을 오기로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미팅을 못 오게 됐다는 거야.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봤을 때 그거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오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해결책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거 이렇게 하고 미팅을 가자. 이렇게 하면 오거든요. 아, 그래? 못 온다니 할 수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적극적인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관리, 나를 관리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프로스펙트를 관리하고 소비자 클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업자 팀을 만들어내서 내 경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 설명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10코어와 그 A 스텝을 제가 막 섞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순서가 아닐까 해서 짰던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